아이비가 드디어 사람이 됐다며? 웬일이래? 미국 베버리힐스의 한 카페에서 여성들이 담소를 나누고 있습니다. 대화의 주제는 아이비라는 여성이었는데요. 매일같이 말썽만 부리고 다니던 아이비가 개과천선하여 철들었다는 이야기였죠. 한국에 다녀온 며칠 만에 사람이 완전히 변해버렸다고 하는데요. 아이비는 한국에서 무슨 일을 겪었던 것일까요?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연은 미국인 아이비 씨가 제보해준 이야기와 SNS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스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인 아이비입니다. 지금 제 모습,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떤가요? 그저 평범한 20대 백인 여성 같겠죠? 그렇게 보여서 기쁘네요. 하지만 저는 전과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전력을 가지고 있어요. 자랑은 아니지만 과거에 저는 망나니가 따로 없었습니다. 고등학생 때부터 불량한 친구들과 어울리며 미성년자가 해서는 안 될 일들을 많이 저질렀습니다. 그 시절부터 음주가 기본이었으니 자세하게 말씀 안 드려도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그때 이미 변호사를 기용할 정도였으니 저는 참 사고뭉치였던 것 같아요. 성인이 돼서는 그 난리가 더 심해졌죠. 술에 취한 채로 운전은 일상이었고 누가 마음에 안 들면 성별을 가리지 않고 싸움을 걸고 다녔어요. 차라리 여기까지였으면 다행이죠. 저는 절대 손을 대서는 안 되는 약에까지 손을 댔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큰일을 내고 마는데요. 그날에 저는 평소처럼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집으로 가려고 운전하고 있었어요. 어두컴컴한 도로라 잘 보이지 않았는데 하필이면 어둡게 잊고 지나가던 사람을 치고 만 거예요. 그때 다행히 친구가 조수석에 타고 있었어서 망정이지. 저 혼자였다면 차에 치인 사람을 그냥 놔두고 갔을지도 몰라요. 그만큼 살이 분별이 안 되는 상태였죠. 하늘이 저를 도왔던 건지 차에 치인 분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넘어갈 리가 없었죠.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당시에 최선은 합의였죠. 그때 제가 공손하게 대했어야 했는데 그러질 못해서 저희 부모님이 대신 수습을 해주셨네요. 그렇게 피해자분께 거액의 합의금을 드리고 사태가 일단락되었지만 저는 부모님에게 버려질 뻔했습니다. 제가 여자애라서 차마 때릴 수가 없으셨던 부모님은 더는 못 참겠다며 집을 나가라고 하셨어요. 제게 카드 한 장 쥐어주지 않으셨죠. 알거지로 내쫓겼습니다. 그런데 뭐 저한테 남자친구도 있었고 친구들도 있었으니 걔네들 집에 얹혀 지냈는데 점점 싫은 내색을 하더라고요. 친구 몇 명이랑 싸우고 걔네들 집에서도 내쫓겼어요. 그래서 결국 노숙자처럼 거리에 나앉게 됐죠. 제가 사는 곳은 미국의 유명한 부자 동네인 베벌리힐스라 가능한 일이긴 했습니다. 베벌리힐스에는 부유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고 그만큼 시의 재정이 풍부해 독자적인 시 경찰을 운영하고 있어서 다른 지역과 달리 치안이 좋았죠. 그럼에도 무섭긴 하더라고요. 저를 보다 못한 부모님이 저를 잡으러 나오셨어요. 저는 부모님의 손에 질질 끌려갔고 정신을 추스리기도 전에 비행기에 태워졌어요. 아니, 웬 비행기죠? 집에 들르지도 않고 부모님은 저를 다른 나라로 보내버리셨습니다. 얼마나 절 보기 싫으셨으면 그랬을까요? 그렇게 제가 도착한 나라는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류가 그렇게 유행이라는데 전 한국에 대해 아는 바가 전혀 없었어요. 전 얌전히 집에서 드라마를 보거나 케이팝을 듣는 취향이 아니었거든요. 도착은 했지만 뭘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가진 돈이라고는 한국 돈 5만 원이 전부였죠. 부모님이 챙겨주신 거였어요. 이 돈으로 할 수 있는 거라곤 택시를 타는 것 정도였습니다. 애초에 그 5만 원은 그런 용도였어요. 휴대폰을 보니 아버지로부터 연락이 와 있었습니다. 택시 잡아서 타고 절로 가달라고 해. 거기로 가야 내가 뭐든 할 수 있을 거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지. 일단 저는 택시를 타고 아버지가 말씀하신 무슨 사로 갔습니다. 정말 제가 아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곳인데다 이 나라에 대해 아는 바가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말하시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죠. 이 점을 노렸나 싶었어요. 절에 도착하니 동양적인 분위기가 물씬 나더군요. 낯설었습니다. 불교라는 종교의 존재는 알았지만 직접 보는 건 처음이었어요. 곧 머리를 빡빡 민 남자들이 나오더라고요. 스님들이었어요. 그중 한 명이 영어로 말을 걸더군요. 안녕하세요. 아이비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들어가시죠. 저는 금단 현상도 올라오고 있었고 여러 가지로 예민해져 있는 상황이라 그들의 말을 따르지 않았어요. 경계하면서 뒷걸음질 쳤죠. 그러나 그들은 그저 인자한 미소만 띄울 뿐 아무 짓도 하지 않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오면서 정말 돈을 다 써서 다시 어디로 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절 주변을 맴돌기만 했죠.
낮 시간이 지나고 해가 뉘엿뉘엿 저물 무렵 저는 배가 많이 고파졌습니다. 배도 고프고 밤에 산속이라니 무서워져서 어쩔 수 없이 절로 향했죠. 그러자 남자들은 또 그인자한 표정으로 저를 맞이해 주었어요. 그리고 칙칙한 옷을 입으라고 주었습니다. 저는 그 옷을 입고 식당으로 안내받았어요. 휴대폰은 압수당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일반인처럼 보이는 사람들과 함께였습니다. 그런데 밥이 너무 맛이 없었어요. 미국에서 먹었던 것들은 달고 짜고 기름진 것들이었는데 이곳에서 주는 밥은 심심하다고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배가 많이 고파서 적당히 먹었죠. 식사 후에는 티타임을 가졌는데요. 아까 식사를 함께 했던 사람들 중 몇 명만이 자율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저는 방으로 가서 쉬고 싶었는데 왠지 저에겐 필참하라고 하더군요. 어쩔 수 없이 따라가서 차를 마시며 사람들이 대화하는 걸 듣고 있었어요. 한국어를 모르는 저는 들어봤자였지만 스님 한 분이 제게 요즘 고민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저는 당당하게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갈 방법이 없어 고민이라고 말했더니 웃으시더군요. 아이비 양, 지금 이 상황까지 온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야 부모님이 저를 강제로 여기로 보내서죠. 그런 것 말고 근원적인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제가 사고뭉치라 그런 건 대강 알았지만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일에만 몰두하느라고 진짜 고민해 봐야 할 것들은 거들떠도 안 봤던 거죠. 머릿속에서만 은은하게 떠돌던 것들인데 스님과 대화하면서 하나씩 정리가 되더라고요. 왜 이 지경이 됐는지. 티타임 도중 저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한국에 막 도착했을 때부터 저를 힘들게 하던 금단 현상이 또 도진 거였죠. 뭐든 입에 넣어야 했기 때문에 먹을 것을 달라고 행패를 부렸습니다. 하지만 제 말을 들어주는 사람은 없었고 저는 밖으로 뛰쳐나갔죠. 가만히 있다가는 미쳐버릴 것 같아 뜀박질이라도 할 심산이었습니다. 절 주변을 어슬렁거리고 바닥이나 나무를 발로 차댔는데 그러다가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하필 거긴 경사진 곳이어서 저는 산 아래로 굴렀어요. 어두워서 뭐든 잘 보이질 않는데 도저히 혼자서는 돌아갈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금단 현상으로 추운데 밤 공기마저 너무 추워서 저는 덜덜 떨어야만 했습니다. 잠들면 죽지 않을까 생각도 들었죠. 그래서 어떻게든 아침까지 버텨보려 길을 썼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저를 찾는 목소리들이 들려왔어요. 스님들이었죠. 저는 크게 소리질러 제 위치를 알렸습니다. 여기에요. 스님들이 제 위치를 파악할 때까지 고래고래 약을 질러댔고 저는 곧 스님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한밤중이라 다들 힘드셨을 텐데 내색하지 않고 저를 구해주셨죠. 추위에 어쩔 줄 몰라 하는 저를 위해 스님들은 방을 따뜻하게 데워주셨고 이불도 아낌없이 주셨어요. 금단 현상 때문에 힘든 건 여전했지만 심신이 지쳐있던 덕분에 금세 잠에 들 수 있었죠. 그렇게 며칠을 지냈고 힘든 것은 여전했으나 확실히 화가 많이 누그러졌어요. 어느 날은 밖에서 산 풍경을 구경하고 있었는데 산 짐승들이 눈에 들어오더군요. 다람쥐나 새 같은 작은 동물들이요. 다른 자극 없이 새 지저귀는 소리를 듣고 있자니 마음이 평온해졌어요. 절에서 키우는 고양이가 다가왔는데 머리를 쓰다듬어 줬습니다. 고양이와 놀고 있던 저에게 스님이 다가와서 곁에 앉았죠. 고양이에게 밥을 주며 스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생명이란 참 고귀한 것입니다. 아이비 양이 차로 쳤던 그 사람도 그렇고요. 약을 하다 젊은 나이에 목숨을 잃은 사람들도 안타까워요. 며칠 안 남았지만 아이비 양이 돌아갈 즈음에는 제 뜻을 이해하게 되면 좋겠네요. 스님은 제게 생명의 소중함과 인생사에 대한 발관의 자세를 설명해 주셨어요.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안정이 느껴졌죠. 느껴온 적이 거의 없는 잔잔함이었습니다. 절에 머무르는 동안 매일 스님과 상담하고 명상을 하면서 사뭇 달라진 저를 발견할 수 있었죠. 마지막 날에는 떠나기 싫을 정도였습니다. 제게 깨달음을 주신 스님들과 절에 함께 머무른 한국인들에게 정이 많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부모님의 부름에 미국으로 돌아가게 됐죠. 가서 부모님께 여쭤봤어요. 템플스테이라는 걸 어떻게 아셨냐고요. 그랬더니 부모님께서는 OTT 서비스에서 한국의 절 음식이 테마인 한 다큐멘터리를 보셨다고 했습니다. 그 영상 속에서 펼쳐지는 차분한 분위기도 좋았지만 어렴풋이 템플스테이에 대해 언급한 대목을 보고 자세히 알아보게 되셨다고 했죠. 한국으로 보내지기 전 부모님이 저를 방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정신과도 데려가시고 행동교정센터도 데려가시고 성당에도 보내셨지만 개선되지 않았던 거죠.
정말 마지막으로 딱 한 번 도전해보자는 마음으로 선택한 것이 바로 템플스테이였다고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효과는 아주 좋았죠. 저는 이제 해로운 것들은 전부 하지 않고 불량한 친구들도 전부 정리했습니다. 지금까지 놀기만 해서 아는 게 없어서 책을 많이 읽거나 공부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사람 된 건 모두 한국의 스님들 덕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정말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IBC가 한국에 왔다가 개과천선한 사연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클립 뉴스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소개해주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면 언제든 제보 바랍니다.